자, 대표 유형 82번은 문자를 사용한 식, 그 중에서도 농도에 관한 문제의 유형이고요. 첫 번째로 우리 소금물의 농도는 어떻게 구할 거냐면 소금물의 양 분의 소금의 양 곱하기 100 이렇게 구해줄 겁니다. 마찬가지 설탕물의 농도도 마찬가지예요. 설탕물의 양 분의 설탕의 양 곱하기 100 이렇게 구해줄 거예요. 그러면 소금의 양은 어떻게 구해줄 거냐? 소금의 양이라는 건 100분의 소금물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 이렇게 구해줄 겁니다. 즉 이 식이 뜻하는 게 뭐냐면 소금물의 양에 몇 퍼센트의 소금의 양이 들어있냐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린 소금물의 양에다가 곱하기 100분의 농도를 곱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소금의 양이 나와주는 거죠. 설탕의 양도 마찬가지고요. 됐습니까?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의 소금물 Xg과 12%의 소금물 Yg을 섞었을 때 이 소금물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을 문자를 사용한 식으로 나타내면 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얘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부터 먼저 문자로 표현해 봅시다. 일단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 됐죠? 그 다음 얘는요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 그럼 요놈과 요놈을 뭐 하면 전체 소금의 양이 되겠어요? 더해주면 되겠죠. 섞었다고 했기 때문에. 됐습니까? 따라서 100분의 5 곱하기는 생략, 100분의 12 곱하기는 생략. 됩니까? 약분해볼까요? 5 약분하면 20, 4 약분하면 25분의 3y g이 되겠죠. 됐습니까? 따라서 답은 5번이 나와주죠.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시계값 구하기라는 문제 유형을 볼 건데요. 먼저 얘를 하기 전에 우리는 대입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자, 대입이라는 건 뭐냐면 문자를 사용한 식에서 문자에 어떤 수를 바꾸어 넣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x가 2라고 주어진 상태에서 x가 2라고 주어진 상태에서 2x라는 건 2 곱하기 x죠. 맞습니까? 이때 이 x에다가 아까 x가 2라고 했으니까 2를 바꿔 넣는 거예요. 얘를 대입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2 곱하기 2 계산하면 4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밑에 시계값까지 구해주는 작업. 얘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대입이라는 용어를 배운 거예요. 다시 문자에 어떤 수를 바꿔 넣는 걸 가지고 대입이라고 할 겁니다. 지금부터 난 대입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시계값. 방금 얘기했듯이 문자를 사용한 식에서 아까 문자를 사용한 식이 2x였는데 여기서 문자에 주어진 수를 대입해서 계산한 결과 얘를 가지고 시계값이라고 해줄 겁니다. 자, 그럼 이러한 시계값을 구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겠냐? 첫 번째, 문자의 수를 대입할 때는 생략된 곱셈 기호를 다시 씁니다. 아까 내가 요 식에서 갑자기 곱하기 기호를 다시 나타내 줬어요. 맞습니까? 여기까지 식을 계산하려고. 됩니까?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자에 주어진 수를 대입해서 계산을 해줍니다. 아까 내가 x 대신에 2를 대입했죠. 그리고 계산했죠. 됩니까? 그럼 예제로 한번 가봅시다. x가 2일 때 요놈의 시계값을 구하래요. 3x 플러스 1. 자, 그럼 3x라는 건 뭐예요? 3 곱하기 x죠. 따라서 3 곱하기 x 플러스 1이에요. 다시 요놈입니다. 자, 근데 지금 x가 2라고 했으니까 요 x 대신에 2를 대입하면 요런 놈이 나와주는 거죠. 됩니까? 그럼 3 곱하기 2를 먼저 해주면 6이고 거기다 1을 더하는 거잖아요. 그죠? 요렇게 따라서 시계값은 7이 나와줍니다. 되죠? 자, 그 다음 x가 마이너스 3일 때 x제곱 마이너스 1의 값이래요. 자, 그러면 x의 제곱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x 대신에 마이너스 3을 대입하는 거죠. 맞습니까? 근데 우리가 얘처럼 음수를 대입할 때는 반드시 괄호를 사용해서 넣어줘야 됩니다.
됩니까? 따라서 우리는 x 대신에 마이너스 3을 대입할 때 괄호를 쳐서 마이너스 3의 괄호 제곱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러면 요놈의 제곱이라는 게 뭐예요? 부호는 플러스가 되죠? 짝수 제곱이니까. 거기다가 3의 제곱은 9. 따라서 9-1이 되고 계산하면 8이라는 시계값이 나와줍니다. 자, 그 다음 a가 3이고 b가 마이너스 1일 때 요놈의 값을 구하래요.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 2a를 2 곱하기 a, 5b를 5 곱하기 b 이래 놓고 a랑 b에다가 3하고 마이너스 1을 대입하는데 3은 그냥 대입해도 되는데 마이너스 1을 대입할 땐 꼭 괄호를 쳐라. 됩니까? 이때 2 곱하기 3은 6이고 5 곱하기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5니까 6 마이너스 5, 1이라는 값이 등장을 한다 라는 거죠. 됩니까?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자, x가 3이고 y가 마이너스 2일 때 얘의 값을 구하래요. 일단 생략된 곱하기부터 다 나타낼게요. x제곱 플러스 2 곱하기 x 곱하기 y. 자, 그럼 이제 x 대신에 3을 대입해서 3의 제곱 2 곱하기 3 곱하기 y가 음수 괄호. 따라서 3의 제곱 9에다가 얘 싹 곱하면 부호는 뭐가 되죠? 마이너스가 되고요. 3이 6, 2, 12. 됐습니까? 그럼 얘는 마이너스 3이라는 시계값이 등장하죠. 됐죠? 여기까지?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시계값 구하기, 분모에 분수를 대입하는 경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모에 분수를 대입할 때는 생략된 나눗셈 기호를 다시 쓴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제를 볼게요. x가 2분의 1일 때 나는 x분의 5의 값이 알고 싶어요. 그럼 얘를 나는 어떻게 표현을 먼저 해줄 거냐면 5 나누기 x라고 표현을 해줄 겁니다. 생략된 나누기를 다시 가져온 거고요. 다시 이제 이 x 대신에 2분의 1을 대입합니다. 돼요? 자, 그럼 이제 나는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꾸면서 역수의 곱, 5 곱하기 2. 이제 계산하면 10. 요렇게 시계값을 구해줄 거예요. 되죠? 자, 문제로 가볼게요. 자, 문제 보시면 x는 5분의 1, y는 마이너스 4분의 1. 이때 요놈의 값을 구하랍니다. 자, 그럼 이제 얘부터 4 나누기 x, 2 나누기 y 됩니까? 자, 그럼 다시 4 나누기 5분의 1 더하기 2 나누기 y 대신에 음수 마이너스 4분의 1. 자, 이제 곱하기로 바꿔서 4 곱하기 역수 5, 2 곱하기 역수 마이너스 4 계산만 하면 돼요. 5, 4, 20 마이너스 8 계산하면 12. 따라서 요놈의 시계값은 12였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